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원격 수업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설명하기 나왔던 것 잠깐 살펴보면은 두 직선 L하고 L'가 있는데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조건은 A-분의 A,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는 다름임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죠? 이 내용은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아요. 여기 y는 우리 mx 플러스 n 이랑 y는 mx 플러스 n이 아니라 n 다시 이렇게 이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서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m이랑 m 다시는 같고 그 다음에 n이랑 n 다시는 다르다. 이게 평행할 조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에서 L1은 어떻게 돼요? L1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형태로 고치면은 어떻게 되죠? y는 axc를 다 넘긴 다음에 b로 나누니까 부호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2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아까 봤던 여기 x 앞에 개수가 기울기 m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번에서 평행을 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랑은 같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상수항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제 얘네들을 식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 b랑 b-랑 여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여기 a-가 분모로 내려오면서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마찬가지로 얘를 정리를 하면은 c-분의 c랑 b-분의 b랑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식을 한꺼번에 쓰면은 여기 있는 요 조건, 평행할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나타낸 직선에서 이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여기 지금 A-, B-, C- 전부 셋 다 0이면 안 되니까 단하고 여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 L-가 수직일 조건은 A, 더하기 B, B-의 합이 0이다 라는 걸 보이는 건데 당연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요 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결과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오늘 배울 내용을 나갈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공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외워서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뜻이 뭐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은 해보셔야겠죠. 그죠? 증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일단 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최소가 되는 어떠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P에서 L까지는 무수히 많은 선을 그릴 수 있죠. 이 무수히 많은 선분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애는 최단거리가 되겠죠. 이 최단거리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씁니다.
그죠? 디스턴스의 d를 보통 쓰는데,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직선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h라는 수선의 발이 생기겠죠. 이때 이 d는 ph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중요해요. 뜻도 알고, 그죠? 그래서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뜻은 점에서 직선에 까지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ph, 선분 ph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구할 때 요 식에서 출발을 해요. 일반형과 점 사이의 거리를, 직선의 일반형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배우기 전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볼 텐데, 내용이 조금 증명하는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을 다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교과서 126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조금 변형을 할 텐데, 지금 상태는 점 P가 있고 직선 L이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있을 때 P에서 L까지, 여기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내려서 P에서 L에 이렇게 X축에 수직한 선을 하나 내리고, P에서 직선 L에 또 Y축에 수직한 이렇게 선을 하나 내릴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을 A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의 성질을 쓸 텐데, 여기 잘 보시면은 A라는 점은 지금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A는 점 P랑 Y 좌표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X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A랑 B는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니까 L의 방정식을 만족을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얘는 Y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아까 했던 거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지금 A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의 X좌표는 Y1이 이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요. 또 이 식을, L을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잘 않지만 X는 식으로 고쳐버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Y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식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런 형태를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제 A 점에서의 X 값을 구하려고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점은 Y좌표는 Y1이에요. P랑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Y 대신에 Y1 값을 대입했을 때 그 X 값이 점 A에서의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Y1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B점을 구해보면 B점의 좌표는 X좌표는 X1이에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B분의 AX1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그 뭐죠? PH의 길이에요. PH. 요 길이를 우리가 보통 디스턴스의 D를 쓰는데, 요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삼각형 APB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PH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PA 길이 AP 괜찮죠? PA 길이 곱하기 PB 이렇게 해서 구하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PA 곱하기 PB에다가 2분의 1을 해도 넓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선분 PH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선분 AB의 길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PB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조금 복잡하지만 식으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쓰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AB의 길이는 얘가 루트에 이렇게 쓸게요. x1 더하기 a분의 by1 더하기 a분의 c 이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의 차이 빼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y1 더하기 b분의 ax1 더하기 b분의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루트까지 쉬운 게 되겠죠. 이렇게 식이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을 할 때는 안 복잡할 거예요. 그 다음에 PA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죠. 요만큼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가 될 거예요. y값이 같으니까. 그죠? y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x좌표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거랑 같죠. P랑 지금 P랑이에요. P랑 요점 P랑 x좌표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x1 더하기 a분의 by1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x1, y1이 여기는 양수라고 되어 있지만 양수란 조건이 없고 뭐 ab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물론 ab가 지금 0은 아닐 때예요. 그쵸? 0이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PB의 길이도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점 P랑 점 B의 y좌표의 차이니까 y1 더하기 b분의 ax1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식을 정리를 할 테니까 여기를 잘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분자부터 볼게요. 분자에서 여기에 지금 a분의 여기 b분의 있죠. 요 지금 a, b를 바깥으로 한번 빼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뭘 할 거냐면은 이 안에 식에서 a를 바깥으로 빼내면 여기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를 바깥으로 빼내고 분자에서 파란색으로 a를 바깥으로 a를 묶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a분의 1이 하나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식을 뭐라고 써줄 거냐면 ax1 그 다음에 여기는 by1 더하기 c 그죠? 그 다음에 지금 a를 바깥으로 빼낼 때 안에 있던 절대값 a를 빼낸 거 절대값 a분의 1을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b를 빼낸 거예요. b분의 1의 절대값에 여기도 쓰면은 결국 식을 정리하면은 여기가 by1부터 나오겠지만 순서만 바꾸면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자의 식이 좀 간단해졌죠. 분모도 마찬가지. 분모도 이 식을 정리를 해버리면은 루트가 있다고 하죠. 루트가 있다고 합시다. 루트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 안에 있는 a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1에 얘도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도 b분의 1도 꺼내고 끄집어내면 b 제곱분의 1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똑같이 분자부터 볼게요. 분자부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a b분의 1의 절대값에다가 절대값 ax1 b1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얘는 그냥 괄호의 제곱 써도 되겠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a제곱분의 1이랑 b제곱분의 1이 나오면서 여기로 묶는 거예요. 얘로 묶어요. 얘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로 묶이면서
식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은 이거. 얘가 a b분의 1 요게 나오면서 아니죠. 요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죠. 얘로 묶으면 여기 지금 밑줄 친 얘로 묶으면 얘가 이렇게 돼요. 절대값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렇게 묶은 거예요. 옆에다 좀 쓰면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에 제곱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남겠죠. 그리고 루트를 씌워버리고 이 앞에 있는 얘가 절대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얘가 루트에 어떻게 되죠? 얘가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더한 건데 결국에 얘는 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a제곱 b제곱 분의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좀 글씨가 엉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얘가 이제 약분 되레들은 다 사라져요. 약분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식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약분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루트 ab의 절대값 아니 ab의 절대값분의 1이나 a제곱 b제곱 루트분의 1이나 같은 거니까 얘 약분돼요. 그죠? 얘랑 하나가 약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여기가 대신에 이거 약분할 때 절대값이 나와야 돼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를 할 때 여기를 제가 원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절대값의 제곱이나 괄호의 제곱이나 같은데 여기서 약분을 할 때는 얘를 절대값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약분되고 결과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이 좀 길었는데 증명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교과서를 보시면 이 증명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게인데 증명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을 먼저 해봤는데 그 과정이 얘도 좀 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얘는 조금 더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는 도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방법도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 방법은 조금 더 직관적인 도형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에 사실은 이런 경우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A가 0인 경우,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살펴봤다고 하고 어쨌든 결과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주어지고 직선이 주어지면은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얘가 된다. 라는 결과를 외워서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구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1번 같은 거 1번만 해볼 텐데 1번 2,3이랑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오 하면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공식에서 했듯이 점은 한 번밖에 안 쓰여요. x1, y1은 언제 쓰이냐면 요 식에 대입할 때 한 번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쓰니까 식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점은 한 번만 쓰인다. 언제? 여기에 분자에 대입할 때 한 번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는 요 식이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식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에다가 루트 분의 항상 똑같아요. 요 식을 대입해요. 2,3을 대입하는데 5 곱하기 2 플러스 12 곱하기 3 마이너스 7인데 절대값까지 해주면 돼요. 여기는 양수처럼 보니까 양수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모는 5, 12, 13이니까 13의 제곱 나올 거예요. 그죠? 원래 피타고라스 수에서 13분의 얘가 뭐가 나오죠?
여기는 여기 10에다가 36에다가 7을 빼니까 얘가 39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처럼 y는 형태로 나오면은 얘도 뭐 공식을 만들 수 있지만 공식을 만들지 말고 이런 형태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3,-5랑 직선 y는 이 아니라 넘기면은 2x-y-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y 상수 이꼴 일반형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거리는 우리가 디스턴스 d를 쓰니까 똑같이 2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분의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면 6 더하기 5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5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뭐 유리화까지 해주라고 하면은 5분의 10이니까 2루트 5 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문제 2번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얘를 구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여기 있는 점에 있는 평행한 선이니까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요. 뭐 갖고 올까요? 0,0 가져오시면 돼요. 그죠? 0,0 제일 쉽네요. 그죠? 그럼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2x-4y-5는 0 얘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분의 뭐 나오죠?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분모는 루트 20이니까 4 곱하기 5니까 2루트 5 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거리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이런 형태를 하나 기억을 해 둡시다. 뭐냐면은 뭐 얘도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하고 a-x 아니 요 경우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요 d는 아까처럼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분의 결과를 써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c랑 c-의 차이 절대값 이렇게 된다 라고 구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여기 문제 2번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얘로 문제를 풀면은 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는 0 하고 2x-4y 빼기 5는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사실 여기 x 빼기 2y이고 2x 빼기 4y잖아요. 그래서 각게 맞춰줘야 돼요. 맞추면은 2x 빼기 4y는 0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런 상수 개수끼리 같아야 돼요. a, b는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상수가 0이라서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아무튼 얘로 구해보면은 요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d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분의 얘가 상수항의 차이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여기는 지금 식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얘는 빨리 구할 때 보통 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실 얘를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몰라도 되는 건데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냥 평행한 두 직선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점 그냥 찍어서 푸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선을 평행하고 점 3,6에서 마이너스 3,6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를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떻게 풀 건가 하면, 봅시다.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어요. 직선에 평행. 그죠? 평행하고 점에서의 거리가 2라고 했어요. 직선에 평행하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지금 4x, 3y 다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평행한 직선 L을 이렇게 들 수 있어요. 4x 플러스 3y 플러스 k는요. 이렇게 쓰면은 얘는 주어진 직선에 평행을 하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랑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3,6이랑 이렇게. 그래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 분의 마이너스 3,6을 대입하니까 뭐 마이너스 12 플러스 18 플러스 k,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죠? 이 거리가 지금 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죠? 5분의 얘가 절대값에 6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k 플러스 6 플러스 k가 요게 2가 나와야 돼. 2.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절대값에 k 플러스 6은 1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요? 얘는 k 플러스 6이 10이던지 아니면 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0이던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k는 4 또는 k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k 값을 구했으면은 그 k 값을 두 개 나온 거예요. 두 개. k 값 두 개만 넣으면은 여기가 k에다 대입만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 1번도 괜찮은 문제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이랑 4번을 볼 텐데 여러분들 좀 문제를 먼저 풀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풀지 않고 풀이 과정만 보면 안 되고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 3번에서는 원점을 지나고 점 마이너스 1,3에서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번에도 모두 구하래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식이 보니까 이 식이 문제가 예제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예제에서는 직선이 주어졌어요. 식이. 근데 문제에서는 직선이 안 주어져 있죠. 대신에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는 이 형태. 그죠? 생각할 수 있고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y는 mx 형태. 이런 형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 미지수가 한 개로 만들어서 얘랑 요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서 기울기를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를 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y는 mx랑 마이너스 1,3 이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m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요거 분해 그 다음에 요 식을 mx 마이너스 y는 0 꼴로 본다면 mx 마이너스 y는 0 얘를 이렇게 mx 마이너스 y는 0 이런 형태로 본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이랑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되고 얘가 지금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트 5.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를 다 빼내버리면 절대값에 m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루트
이렇게 루트 5랑 5m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의 식을 정리를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는 뭐가 나오죠?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넘기면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2를 내면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1, 2에 2에 1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써주면은 얘가 m-2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m은 2 또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결과 직선식은 y는 2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선까지 구해주시면 얘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봤고요. 문제를 봤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인데요. 문제 4번도 뭐 식만 복잡해 보이지 뭐 풀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기차역이 있고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를 건설을 기차역에서 동쪽으로 30km,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이때 신도시와 직선 도로 L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의 최단거리를 만들 때 신도시와 직선 도로 L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로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새로운 도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가 있고 직선 도로 L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신도시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어느 한 점으로 보고 이 도로까지 최단거리 가는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도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점과 신도시와 원래 있던 도로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좌표를 옮기는 아이디어를 자주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차역을 원점으로 두고 기차역을 이렇게 원점으로 두고 여기를 Y축 기차역이랑 B도시를 관통하는 얘를 Y축 두면은 요 점은 지금 40,0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은 0,3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점은 어떻게 돼요? 요 P점은 기차역에서 동쪽으로 30, 북쪽으로 20, 30,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직선 L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직선 L은 얘는 우리 예전에 봤던 거 있죠? 절편을 할 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요렇게 쓴 직선식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요거 분의 뭐가 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점은 30,2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식은 XY 형태 일반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면은 양변에 1200, 30 곱하기 40을 곱하면 30x 40y 빼기 1200 이렇게 나오고 30,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때 거리 D를 구하면 30의 제곱 40의 제곱 루트 분의 이 루트 분의 이거 어떻게 되죠? 30 대입하면은 30의 제곱 더하기 40 곱하기 20 마이너스 1200 이거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30의 제곱 40의 제곱 있는데 얘는 3 곱하기 10의 제곱 4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빼내면은 여기 10을 하나 빼낼 수 있고 3의 제곱 4의 제곱은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0 곱하기 5분의 그죠? 여기서
공을 하나씩 지워버립시다. 공을 여기서 지워버리고 지워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절대값에 얘는 900이었는데 90 더하기 80 빼기 1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5분의 얼마죠? 5분의 170에서 120 빼니까 50 이렇게 돼서 10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는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10km가 된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4번까지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뜻, 거리 공식을 증명하고 문제까지 이제 적용해서 풀어봤는데요. 거기에 또 설명하기 내용이 또 나와요. 안 가져왔네. 설명하기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문제를 쭉 풀었고요. 설명하기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한번 뒤에 중단한 마무리 풀 때 적용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여기 적용할 기회가 여기 이 내용을 풀 때 같이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뭐 설명은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이 내용 설명하기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 뭐냐면 세 점 사이 세 점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 만들 수 있죠. 넓이를 구하는데 한 점이 꼭지점 세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일 때 아주 쉽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은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써도 되는 아주 좋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얘기하면은 그냥 여기에 두 점, 여기 x1, x2, x1, y1, x2, y2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x값이랑 y값을 크로스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서로 곱해서 빼주면 그 차이, 절대값이니까 차이죠. 차이에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2고 여기가 1,1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랑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2랑 1 곱하니까 2 마이너스 절대값에 2 해서 2분의 3이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쓰면 점과 직선식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막 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를 풀 때 뒤에 있는 문제 중단한 마무리 내일 되겠죠. 다음 차시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